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앞의 문제보다는 좀 더 단순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그러면 사는 곳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주법이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죠. 탈락.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초 원칙을 전제로 했다. 맞습니다. 신구빈법 나오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초 원칙입니다. 나중에 이거 많이 나와요. 열등초 원칙은 듣기만 하세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의 복지급여 수준이 있겠죠. 그거 하고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최하위 자활임금 노동자가 있어요. 그분의 급여하고 임금이라 할게요. 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급여가 그 임금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일종의 형평성이죠.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죠. 맞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세 가지. 채찍과 당근 정책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쓰면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인데 노동자 재해보험, 그 다음에 연금인데 폐질보험, 노령폐질이라고 쓸게요. 노령폐질보험까지.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1883, 1884, 1889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됐죠. 세 가지가. 이게 이제 1911년에 제국보험법으로 통합이 돼요. 참고만 하세요. 베르지 보고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벌써부터 틀린 것 같죠. 차등 납부 틀린 것 같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탈락.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외국의 사회복지 역사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도 체킹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독일, 영국, 미국, 영국. 이게 섞였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나왔네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이 질병의료보험. 이게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그쵸.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COS.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민간조직이에요. 민간기구의 민간기구. 민간기구.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한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셔야 돼요.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디케어는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들어 놓은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이 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어는 되게 어떤 분들이 케어를 받냐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예요. 알았죠?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의료급여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1종, 2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35년에 실시되었다? 아니죠. 6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한참 멀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신구빈법에서 1834년 열등초 원칙은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 이게 스피넴랜드 제도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스피넴랜드 제도예요. 열등초 원칙과는 상관없어요. 됐죠? 별개예요, 별개. 답은 죄송해요. 답은 1번이었고 2번 영국의 COS나 임보관 운동 다 민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메디케어는 60년대 때, 그 다음에 최저생활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준 제도는 바로 스피넴랜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8번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9번 들어갑니다. 9번 별표. 자, 다음 제시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개정 구빈법까지 되게 여기까지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영국 구빈법을 제정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외우시면 돼요.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연도는 숫자를 뭐 한두 개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여기까지잖아요. 개정 구빈법까지니까 여기까지 못 외우시겠어요? 구정작업 길스공개, 구정작업 길스공개 외우시겠죠? 자인배, 자선조직협회 임봉환운동 베브리지 보고서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COS,
영국의 시웨이스, 영국의 인버간 운동, 그 다음에 미국의 시웨이스, 미국의 인버간 운동도 마찬가지. 이런 순서였고요. 베르니지 보고서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 우리 시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안 나왔네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는 거죠. 구빈법이라 할게요. 이게 뭐예요? 정주법이네요. 그러면 정주법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작업장 법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장 법이 나오든 작업장 테스트법이 나오든 다 여기에요. 작업장법이 나오든 작업장 테스트법이 나오든 다 여기에요. 작업장법이 1696, 그 다음에 여기가 1722거든요. 1722. 자, 이게 뭐예요? 길버트법이에요. 길버트법.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스피넴랜드법. 아까 했던 거 공장법이에요, 이거. 아동노동복지법, 공장법. 자, 이 공자를 왜 넣냐면 외우기 좋아요. 입에 딱 붙어서. 또 공장법이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왕이면 외우자. 이게 개정고빈법인데 이걸 신고빈법이라고도 해요. 앞에서 나왔지만 신고빈법 1834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2번이죠. 길스 공개니까 이게 3번, 이게 4번입니다. 답은 2번.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이 됩니다. 되셨죠? 연도는 교재에 있는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정작업 길스 공개, 구정작업 길스 공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은 영국의 역사에 국한된 거네요.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첫 번째 엘리자베스 구빈법, 두 번째 정주법, 세 번째 작업장법, 길버트법까지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령이다. 맞죠? 왜요? 공공부조 효시거든요. 영국의 공공부조 효시예요. 그래서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 지방정부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지방정부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국가가 들어가도 되고 지방정부가 들어가도 돼요. 정주법은 빈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했다. 아, 이동금지 정주법 맞네요.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작업장법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작업장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제고용이죠. 강제노역을 시킨 거예요. 국부를 늘리기 위한 효과를 가진다. 늘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장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1696년 17세기인데요. 이때 중상주의 이념이에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중상주의 이념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강조하게 되고요. 중상주의 이념. 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부를 증진한다. 국부 증진을 하고자 영국에서 만든 게 작업장법이나 작업장 테스트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제 노역이다 보니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작업장에다가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산품의 질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해서 실패하게 되는 정책이거든요. 자, 맞습니다. 길버트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강제 노역장에서 원내구제? 아니에요. 길버트법은 여기다 쓸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길버트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스 길버트에 의한 길버트법은 원해구제예요. 원해구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원해구제가 나온지 아세요? 그 전에가 작업장 테스트법이잖아요. 작업장 테스트법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작업장 개선 운동의 하나예요. 그래서 작업장을 구호시설로 바꾸고 이 작업장 외에 다른 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길버트법이거든요. 그래서 리을 지문은 탈락,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딱 3개입니다. 앞에와 다른 점이 뭐죠?
법이나 제도가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영세 교구들이 연합. 교구 연합이 힌트가 돼요.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구는 그때는 이제 가톨릭, 구가톨릭에서 이제 보통 교구, 1교구, 2교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교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 교구 말고 영세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세 교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빈민공장을 만드는 거, 빈민공장 설립하는 것이 허용이 됐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원해구호. 원해구호가 조정됐다? 이거 뭐예요? 길버트법이죠. 길버트법. 자,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예요. 교구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해구제. 그 다음 두 번째, 빈민의 구제 수준이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 이게 뭔 원칙인데요? 열등초 원칙이잖아요. 자, 열등초의 원칙은 뭐라고요? 신구빈법이잖아요. 개정구빈법이잖아요. 신구빈법, 개정구빈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수당으로 가족수당을 말하겠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걸 보충해주는 제도인데, 임금에 대한 보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충은 구빈세로 해줬어요. 구빈세로 충당해줬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이게 스피넴 랜드법이 됩니다. 스피넴 랜드법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암기법 들어가요. 이게 가장 나중에 있겠죠. 개정구민법이니까. 길, 스, 공개, 길, 스, 공개, 기억, 디귿, 니은.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 이걸 뭐라 한다? 구빈법이라 한다. 구빈이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구할 구자에 빈곤할 빈자. 빈민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제의 목적도 있긴 있었다. 하지만 빈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민통제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라고 했습니다.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말씀하세요. 정주법입니다. 그 다음에 빈민구제를 정부 책임으로 인식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정부 다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작업장보다는 인근의 직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원해구호를 장려했다. 말씀하세요. 길버트법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열등초 원칙에 의거해서 급여를 지급했다.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이다. 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13번 문제입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열등초 원칙이 마련됐다. 언제라고요? 1834년.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이다.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보세요.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차별 처우했나요? 네, 맞습니다. 자, 노동능력 유무. 노동이 가능한 빈민,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 이렇게 나누었어요.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으면 노가빈, 노동능력이 없으면 노불빈이에요. 자, 여기는 뭐 했죠? 네, 작업장에서 일했어요. 작업장애로 갔고, 여기는요, 네, 구빈시설로 갔죠. 자, 이렇게 해서 보호가 달라요. 차별 처우했습니다. 친족 부양의 책임을 강조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족이나 가족이 우선적으로 부양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국가가 부양을 하는 것이고요. 빈민구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효시다. 공공부조의 효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기출문제 보시면 거의 지문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노동 능력에 따라 노가빈, 노불빈,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했나요? 네. 앞에 지문하고 비슷합니다.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구빈감독관입니다. 구빈감독관.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지방정부에 있었겠죠. 그 지방정부의 구빈감독관을 파견하고 구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 세금으로 도와줬구나. 그 다음 구빈수급자의 구제 수준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 뭐라고요? 열등초우 원칙이다. 열등초우 원칙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네,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에 해당된다.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5번까지 할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앞에서 잔소리를 좀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자, 15번입니다. 별표.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에서 규정된 열등초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열등초우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았어. 이제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개 사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 그렇죠, 공공부조수급자겠죠. 빈곤층. 자유주의자. 여기서 자유주의는요,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수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건데, 멜더스, 인구론의 학자죠. 멜더스의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자, 1번 지문 알아놓으세요. 자, 멜더스의 영향으로 개정구빈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또 열등초우 원칙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열등초우 원칙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초우를 줄이자는 거예요. 초우 줄이자는 거예요. 멜더스가 보니까 빈곤층에게 공적인 부조를 많이 해주니 빈곤 가구에 대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인구의 폭증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 낙인을 해야 된다. 혜택을 줄여야 된다. 제도를 더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멜더스다. 따라서 이 멜더스의 영향을 받아서 열등초우 원칙이 개정구빈법에 명문화되는 거예요. 그 조문에 명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복지급여 수준이 있어요. 이 복지급여는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수급자라고 쓸게요.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급여가 이렇게 복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하위 임금 수준이라 할게요. 자, 최하위 임금 수준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최하위 임금 수준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지급여는 밑에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비교하면 이게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이것은 사회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 아니에요. 사회보험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보험 대상자가 되죠. 탈락.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 가능한 빈민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노동 가능한 빈민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자활하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으면 너 최하위 임금 넘었네. 그럼 국가가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 자활을 했잖아요. 노동 가능한 빈민이 자활을 했어요. 그럼 자활하면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득하고 그 중위소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넘어가면 국가가 당신은 넘었으니까 이제 탈수급자입니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다.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거. 자,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유주의자인 멜더스의 영향으로 신구빈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열등초우 원칙이라는 것도 명문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16번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